우리가 지금 우리 역사 속 카사노바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네. 사실 해외에도 엄청난 카사노바들이 가득합니다. 어떻게 보면 더 개방적이니까. 그렇죠. 맞아. 뭔가 사건이 훨씬 많았을 것 같아요. 문화도 좀 다양하고.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해외 카사노바들과 관련된 재밌는 퀴즈를 몇 개 준비해 왔습니다. 좋아요. 네, 가장 많이 맞춘 분께는 선물이 있고요. 자, 오늘 여러분들 집중력이 최고치인 만큼 어느 때보다 잘 맞힐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아, 좋아요, 좋아요. 첫 번째 문제는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카사노바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카사노바의 화려한 여성 편력이 세상에 알려진 건 카사노바가 적은 회고록, 내 인생 이야기 때문인데요. 이 회고록은 페이지 수만 무려 4,000장이 넘는다고 합니다. 우와. 금서로 묶여 있다가 1960년에 세상에 나오게 되는데요. 2010년 프랑스 정부는 이 책을 국보급 문헌으로 인정해서 구입을 하는데 그 금액이 무려 960만 달러. 한화로 환산하면 약 110억에 구입을 했다고 합니다. 와. 또 문학적으로 또 가치가 있나 보다. 네. 궁금합니다. 이 회고록에는 자신이 만난 여성들의 이야기가 적혀 있는데요. 카사노바가 아주 기억력이 좋아서 그만큼 상세하게 적었다고 해요. 특히 여성들과의 성행위가 노골적으로 묘사된 탓에 오랜 기간 금서로 묶여 있었던 거죠. 자, 여기서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카사노바의 회고록엔 카사노바가 만난 여성들이 모두 적혀 있는데요. 과연 카사노바가 만난 여성들은 몇 명이었을까요? 아, 오늘 몇 명 많이 나오네. 네. 그 이제 계산을 해야 되니까 카사노바가 몇 살에 죽었어요? 카사노바는 73세에 사망했습니다. 어우, 진지해, 진지해. 역시 선물이 걸려 있으니까. 정답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조정식 씨 2번, 그리고 우리 허영지 씨 4번, 다 달랐다. 나태주 씨 3번인데 모두 다르네요. 참 자, 다르네. 이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조정식 씨부터. 보통 카사노바들이 여성을 조금 또래보다 늦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28살쯤에 이제 여성을 만나기 시작했을 것 같아요. 눈을 떴다. 조금 늦게. 그래서 56살 때까지 활동을 했을 것 같거든요. 네네. 활동. 그럼 28년이에요, 28년. 네. 근데 이제 1년에 그래도 한 5명 정도 아. 만나지 않았을까 싶어서 140이 나와요, 그러면. 네. 그래서 가장 가까운 122명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무조건 많은 숫자로 가야죠. 이 정도니까 카사노바가 지금까지도 생각나는 이름이 카사노바인 것처럼. 카사노바는 아침에 만난, 점심에 만난, 저녁에 만난 여성이 달라요. 그래서 오. 하루에 최대치 3명까지 만난 거고요. 네. 일주일에 그렇게 하면 21명 정도의 여성을 만날 수 있고요. 네. 10달이면은 210명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안에 210명 조금 더 만났을지 않을까 해서 저는 240 정도의 계산이 나왔어요. 1년 하루에 기준으로. 3명씩을 계속 만난 거죠. 계산이 이상해요. 아니, 한 달이 200 몇 명인데. 그러네. 네. 제가 봤을 때는 241명인 것 같습니다. 정답 있나요? 네. 정답은 2번 122명입니다. 조시경님, 뭐야, 진짜. 계산으로. 회고록에는 카사노바가 사랑을 나눴던 122명의 여성과 사랑을 나눈 횟수와 시간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요. 하루 최다 횟수 12회, 야. 최단 시간 15분, 최장 시간 7시간 등의 기록까지 남아있는 걸 보면 정말 기억력이 좋았던 것 같죠? 왜 금서로 묶여있는지 알겠네요. 네네. 뭐 은밀한 사생활이네요. 맞아요. 본인만이 또 그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정력으로 부자가 된 김생에 대적하는 해외 정력가의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다룬 적이 있는 인물인데요. 바로 사이비 괴승 라스푸틴. 라스푸틴. 우연히 러시아 황제 외아들의 혈우병을 고쳐주고 신임을 얻어 러시아 황실을 좌지우지한 비선실세로 소개한 적이 있었죠. 자, 영재 씨는 라스푸틴을 못 보셨으니까 얼굴을 다시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 모습입니다. 맞아요. 기억나요. 정력가 라스푸틴 때문에 황후가 정신을 못 차리고 나라가 혼란스러워지자 이를 눈엣 가시라고 여긴 사람 몇몇이 라스푸틴을 살해할 계획을 꾸미게 돼요. 결국 라스푸틴은 총에 맞아 숨을 거뒀고요. 죽은 라스푸틴의 시체를 꽁꽁 언 강에 얼음을 깨고 던졌어요. 자, 여기서 문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라스푸틴이 죽고 난 후 시체를 발견했는데 발견한 사람이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왜 놀랐을까요?
이번엔 주간식입니다. 힌트가 없나요? 오늘 주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와! 대박! 와, 이게 말이 돼? 네, 영향받지 마. 태주 씨가 원래 좀 저렇게 아니요, 알죠. 난리법석을 예. 근데 못 맞췄을 것 좀 못 같아요. 맞히는 경우들이 많고. 예. 견제가 안 되네? 네. 진짜 잠깐만요. 영지 씨는 지금 쓰고 싶은 게 있는데 못 쓰는 느낌 아니에요? 맞아요. 내려놓으세요. 네. 지켜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아, 이거 말을 어떻게 써야 되지? 정답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 네. 네, 우리 좀 설명을 좀 해보실까요? 조정 씨부터? 옛날 그런 얘기 많이 들어. 넌 입만 살아서 입만 뜰 거라고. 나중에 죽으면 물에 빠져도 입만 둥둥 뜰 거야. 라는 네네. 얘기인데 라스푸틴이 아까 얼음물을 깨고 넣었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성기만 둥둥 떠 있었다. 아, 네네네.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사실은 네. 우리가 꼭 필요한, 어떻게 보면 얘기할 수 있는 이상한 게 아니니까. 그쵸. 아, 그럼요, 뭐 그럼요. 그럴 수 있지. 실제 일어난 일이니까. 그치, 그리고 실제로 사람이 이렇게 물에 하면 그럴 수 있어요. 아, 저는 네. 이제 시체인데도 불구하고 네. 힘이 넘친 상태였다. 준비된 상태였다. 네, 네. 나랑 비슷하네요. 그게 이제 아. 죽은 사람의 성기처럼 안 돼 있고 산 사람의 뭔가 그런 감각이 있는 정답은 성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 거세를 당했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야? 사라졌어요. 네. 아, 사라졌다고요? 네, 누가 없어요. 떼갔다고요? 없어요. 네. 소문에 의하면 어떤 여성이 라스푸틴의 성기를 잘라갔다는 설이 있지만 왜 잘라갔는지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지금 라스푸틴의 성기가 보관된 곳이 있어요. 어머.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자연사 박물관인데요. 아, 나 거기 알아. 아니, 저 이거를 가서 봤어요. 진짜요? 월드컵 때 가서 봤어. 네, 바로 이 사진입니다. 제가 방송용으로는 차마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이거를 왜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보여줄 거. 자, 그럴 줄 알고 모자이크가 없는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이 방송이 나가요? 그냥 여기서만 보죠. 네. 근데 뭐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역사 속 이야기니까. 우리가 그럼요. 공부한 거예요, 공부. 아, 네. 공부의 역사예요. 공부를 조금 재밌게. 야, 네. 진짜 근데 해외 카사노바 이야기 너무 재밌네요. 맞아요. 네, 다음 이야기도 좀 들려주십시오. 네. 카사노바가 여성 편력이 있었다면 거기에 대적할 정도로, 아니 능가할 정도로 남성 편력이 대단한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중국 청나라 황후 서태후입니다. 어머. 서태후는 원래 궁녀였는데 노래를 잘해서 황제 한평제의 눈에 들어서 아들까지 출산하고 입지를 다진 인물인데요. 하지만 이른 나이에 한평제가 죽어 서태후는 과부가 되고 말아요. 아이고. 자, 여기서 마지막 퀴즈 오케이. 나갑니다. 마퀴. 26살에 과부가 된 서태후는 외모를 가꾸는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요. 외모를 가꾸기 위해 이용한 것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이건 내가 맞출 수 있겠다. 1번 꽃과 약재로 목욕하기, 2번 진주 갈아 마시기, 3번 젊은 산모의 모유 마시기, 4번 새똥으로 만든 화장품 사용, 5번 호랑이 오줌으로 세수하기. 아, 진짜 모르겠다. 진짜 모르겠다. 근데 진주라는 게 원래 먹는 거예요? 지금 저기서 말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나는 딱 느낌이 왔어요. 문제 속에 답이 있습니다. 문제 속에요? 네. 외모를 가꾸기 위해서 그게 아니야. 저도 파악을 했습니다. 오케이! 자, 정답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떼댄. 겹쳐? 모두 다르네요. 다 달라? 우리 조정식 씨 5번, 우리 하영지 씨 1번, 나태주 씨 2번입니다. 자, 이유를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오늘 전체적인 방송의 결을 생각했습니다. 호랑이 오줌으로 세수하기, 정액으로 세수를 했을 것입니다. 미용과 되게 관련이 있다니까요. 이게 뭐 이렇게 무슨 2024년에 무슨 정액으로 빼 하고 하지 마세요. 저는 네. 1번입니다. 왜냐면 너무 심플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안 했을 것 같아요. 저는 26살에 진주는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아서 너무 좀 과한 느낌이 있어서 저는 진주 갈아 마시기. 네, 정답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우리 조정식 씨가 정답. 아니 근데 봐봐! 근데 그러면요 호랑이 정액으로 한 건 아니죠? 네, 그건 아니에요. 아, 그렇겠지. 그래요? 네. 조정식 씨 대단하지만 네. 26살에 과부가 된 서태후가 외모를 그렇지. 가꾸기 위해서 저 나머지 4개를 다 했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대단하다. 와. 예, 특히 서태후가 모유를 먹는 방법이 특이했는데요. 먼저 건강하고 아름다운 산모 2명을 데려옵니다.
자, 그리고 서태후가 수치심을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산모의 얼굴을 가리고 서태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있으면 서태후가 직접 모유를 마셨다고 해요. 아니 이게 병에 담은 게 아니라 직접, 직수. 아이고, 네. 너무 부끄럽다. 네. 야사에 의하면 서태후가 죽기 전까지 모유를 마셨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건강하고 아름다운 산모한테 나오는 모유를 먹으면 예뻐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서태후도. 젊어진다는 썰이 있어요. 실제로 지금도 이렇게 판매를 하기도 한다고 해요. 맞아요. 네. 자, 오늘의 최종 우승자는 두 문제를 맞추신 조정식 씨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 뭐 다 하시네요. 네. 예, 고맙습니다. 진짜 뭐 다 하시네요. 바로 선물 드리도록 할게요. 아유 진짜 항상 제가 너무 선물을 받아가서 그러니까요. 묵직해. 자, 선물 오픈해 볼까요? 정력에 좋은 케겔 야. 운동기구. 시연해 보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앉아서. 예. 아, 네. 그게 소리가 탁 나야 돼요. 팍, 팍, 팍 이렇게. 다음 주에는 400개도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집에서 많이 연습하시면 되겠네요. 네. 또 있습니다. 또요? 야관문, 구기자 등 여러 약재도를 만든 벌떡주입니다. 야. 아, 축하드립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와. 선생님, 근데 이게 다 남자 카사노바의 이야기뿐인데 서태후처럼 조선의 여자 카사노바는 맞아. 없었나요? 당연히 있죠. 우리 역사 속 대표적인 카사노바 마지막 주인공입니다. 자, 바로 어우동을 53년 앞선 자유부인입니다. 자유부인. 성종 때 어우동 스캔들이 있었다면 세종 때는 유감동 스캔들로 조선이 떠들썩했는데요. 유감동. 네, 유감동은 오늘날로 치면 서울특별시장에 해당하는 한성부 판윤의 딸이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강원도 평강현을 다스리는 고을 사또였습니다. 네. 이렇게 유감동은 아주 지체 높은 양반댁 규수였던 거죠. 그런데 세종 9년 때 음탕한 여자로 낙인이 찍힌 유감동이 고발당하는 일이 생깁니다. 처음엔 5명이던 간통남이 유감동의 입을 통해서 이름이 줄줄줄줄 끊임없이 나오는데 그렇게 나온 이름만 무려 40여 명이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우와, 뭐야. 아, 실제로? 와, 진짜? 실록에다 쓰여져 있는 이름이에요. 아니, 근데 이게 어우동도 많았던 것 같은데 어우동보다 많은 건가요? 어우동의 남자들은 17명이었으니까 배가 넘는 거죠. 그러네요. 유감동이 직접 말한 사람만 40여 명이고 실제로는 100여 명이 넘는 걸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자, 그녀와 간통한 남자들은 대부분 관직에 있는 남자들이었고 더러 재상들도 있었어요. 당시에 우의정이었던 정탁은 유감동에게 한눈에 반해 사랑을 나누는데요. 세종은 정탁 같은 선비가 재통을 잃었구나 하고 한탄을 했다고 합니다. 어머. 그리고 심지어 정탁의 조카인 정효문도 유감동과 숙부의 관계를 알면서도 관계를 맺었다고 합니다. 세상에. 또한 유감동은 남편의 매부, 남편의 친구 등 여러 남자와 관계를 맺었어요. 진짜 너무 자유부인이었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양반집 규수라고 했는데 어쩌다가 유감동이 바람둥이가 된 거예요? 사건의 발단은 바로 이 김여달이라는 사람 때문이에요. 김여달. 지사 간원사 김학지가 세종에게 상소한 기록에 그 내용이 적혀 있는데요. 우리 허영지 씨가 읽어주시겠어요? 네. 김여달은 어두운 밤을 타서 물의 배와 결당에 거리와 마을을 휩쓸고 다니다가 유감동을 만나자 관리의 아내인 줄 알면서도 순찰의 핑계로 위협과 공갈을 가하여 구석진 곳으로 끌고 가서 밤새도록 희롱하였다. 야, 희롱이면은 성범죄를 당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쵸. 아니, 그리고 양반집 여성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네. 김여달은 마을의 치안을 핑계 삼아 못된 짓을 하고 다녔는데 안타깝게도 유감동이 김여달에게 성폭력을 당한 거죠. 심지어 당시 유감동은 병 때문에 요양하러 가던 길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유감동은 그날의 충격 때문인지 그 후부터 여러 남자들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거기다 충격적인 건 남편에게서 도망쳐서 찾아간 곳이 바로 자신을 희롱한 김여달이 지내는 곳이었어요. 거기서 이제 유감동은 김여달과 함께 살면서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자 스스로를 창기라 칭한 거죠. 그럼 거기서 다른 남자들과 관통을 하다가 결국엔 이 사단이 난 거네요? 그렇죠. 기생인 척 여러 남자들과 관계를 맺은 유감동은 결국 고발을 당하게 됩니다. 아이고야. 유감동은 변방에 있는 관아에 여종으로 보내지는데요. 8개월 후에 신분을 되찾고 지방에 유배되면서 유감동 사건은 마무리가 됩니다.
당시의 사원부는 유감동의 극형을 주장했지만 세종은 여기에 얽힌 남성들이 너무 많고 다 모두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더 이상 추국하지 말라고 일축합니다. 세종이 이 결정을 내리면서 한 말이 있는데요. 우리 나태주 씨가 읽어주시겠어요? 남녀 사이의 정욕을 어찌 한갓 법령만으로 방지할 수 있겠는가? 유감동이 유배된 이유는 기록이 없어서 어떤 여생을 살았는지 알 수가 없는데요. 한 가지 의문으로 남는 게 있는데요. 간통남의 숫자가 많아질수록 불리한 건 유감동 자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들의 정체를 일일이 다 말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세상에 다 알려졌으면 하는 마음이 컸던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나쁜 짓을 당하지만 않았어도 이 평범한 양반집 규수로 살았을 텐데 내막을 알고 나니까 더 가슴이 아프네요. 그러니까요. 네. 오늘 만난 양녕대군, 태조왕건, 김생, 유감동 모두 저마다의 시대상에 반영된 인물이지 않았나 싶은데요. 맞아요. 오늘 다룬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 사랑의 관점으로 또 우리의 역사를 새롭게 조명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네 숨겨진 역사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도 계속됩니다. 히스토리 야! 강영실 뒤에 또 다른 천재가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근데 왜 많은 분들이 이분을 모르고 있었죠? 숨겨진 조선의 찐 천재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왜 이 천재 테스트를 시작부터 하는 거예요? 간단한 덧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아우 싫어. 우리 이거 틀리면 은퇴하기로 하자. 그냥 나가요. 창덕궁을 만든 사람이 누군지 김창덕 씨? 그것도 안 보이세요? 가까이 갔는데 이걸 모르면 안 되지. 히스토리아야, 퀴즈토리아야. 한국의 결핵 요양소로 세우게 된 것이죠. 나 소름 돋았어. 근데 이거 비번은 저스틴 비버예요 혹시? 베이베. 베이베.